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또 중국 정상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용 외교에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작전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태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30분 정도 통화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시 주석이 말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분석하는 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같이 대응하자라는 뜻으로 이제 원론적인 차원의 이야기였지만 던진 거고요. 예.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느냐는 또 우리 몫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각자 자기 얘기하고 또 각자의 할 수 있는 분량만큼들을 국익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또 중국말 들어야 된다. 아니다 또 뭐 미국 편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뭐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미국은 미국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중국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뭐 조금 약간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거죠. 트럼프 시대 이후에 네. 미국이 그동안 주도했던 자유주의 다자무역, 자유무역 질서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스스로 트럼프가 예, 이제 예. 질서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자주의나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이제 자처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천천히 이제 선별적으로 또 우리가 수용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거중 조정 역할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예. 이게 뭐 어느 쪽으로 뭐 한쪽으로 지금 해석했을 때 종용하고 있다, 압박받고 있다, 뭐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순서가 전화 통화한 순서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서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시바 총리랑 통화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오늘 시 주석이에요. 미국, 일본, 중국 순서냐? 미국, 중국, 일본 순서냐? 이게 좀 그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정상들 간에 이제 시간 맞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예. 공식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어쨌든 1순위인 거고요. 어느 대통령이나 이제 이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됐냐 중국이 됐냐는 이제 기술적인 조율 차원인 건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 중요시하겠다. 그리고 또 한일 협력 계속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일본과의 통화가 먼저 좀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중국과의 통화도 바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그러게요. 거니까 예. 이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상황,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럼 한중 관계 좋아질 걸로 예견을 했는데 이거 문제가 생긴 거다 순서 조정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미묘한 그 관계 때문에 일본과 어제 통화하고 바로 텀을 많이 안 두고 바로 오늘 바로 시 네. 주석이랑 통화해서 그런 그 외교적으로 그런 오해 같은 거는 크게 없겠네요. 예, 뭐 크게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양자 간에 이제 잘 조율이 돼가지고 좀 순서대로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통화를 안 했다거나 네네.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만 뭐 아주 순조롭게 지금 다 통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시 주석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를 했고 시 주석도 공동 이익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좀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으로 좀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좀 이런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그냥 앞마당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가장 또 중요한 국익 핵심 이익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기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측의 관심은 또 한반도 평화 안정, 남북 관계 복원, 그리고 또 비핵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정상이 이제 첫 통화에서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와 호응의 의사를 밝혀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합치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노력하겠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보이죠. 근데 예.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얼마만큼 호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하고 밀착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예. 러시아한테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거 좀 사실 약간 좀 불편해하고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5월 9일 전승절 때 예. 중국과 러시아 그 전날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이제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 관심 가져야 되고 제재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중러가 밀착이 공고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속내까지 이제 그걸 완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북중러가 함께 이제 공동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매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리 너무 대결각을 세우고 이분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각 나라마다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우리나라 경주에서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시 주석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시 주석이 한국을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네요. 그렇죠. 2014년도인가 왔었으니까 벌써 예.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을 가서 하거나 예. 아니면 다자회담 기간 중에 이제 하거나 했습니다. 이게 서울에 지금 올 차례가 사실은 이게 답방할 차례가 됐는데 예. 계속 못 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도 좀 있었던 게 그렇군요. 큰 예. 변수이긴 합니다. 원래는 순번 상황 한 2020년 정도에 한두 번 이게 왔다 갔다 할 만한 타이밍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온 게 좀 컸어요 그동안. 예. 이제 근데 이걸 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그동안은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한중 관계가 약간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듯한 보이는 그 경색 국면도 약간 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뭐 널리 적극적으로 이제 그 관계 복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경주에도 아마 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또 거기서도 이제 한중 관계도 충분히 복원이 될 거고 타이밍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로 이제 뭐 새 정상과 수위 인사도 나누고 관계를 새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충분히 명분인 그리고 또 자리가 네.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또 이제 그 동북아 영내에서의 그 좋은 관계 유지, 평화 안정 유지하는데 좋은 호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교 수장끼리 만나는 것과 직접 국가 원수끼리 만나는 느낌이 다르겠죠. 예, 그렇죠. 뭐 회장님 만나는 거하고 이제 사장 전무 만나는 건 좀 다른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국의 대만 군사 위협 등의 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 이후 첫 회의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그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좀 분위기가 계속 좀 험악했죠. 뭐 여러 예. 이제 독일 총리하고도 이제 뭐 G7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이제 좀 각을 세우고 있는 장면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과연 회의가 좀 잘 될 것인가 좀 고민스러운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G7 국가들 중에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예. 캐나다하고 사이가 좀 요즘 각별히 그렇죠. 또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독일, 일본도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주 대규모 무역 적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총리 정도하고만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친하게 지내는 정도이지 네. 다른 정상들 간의 관계에서는 아마 좀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게 분위기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옛날에 다 만나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인사 나누고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보다도 어쨌든 여러 외교 이슈, 안보 이슈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 합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예. 쉽겠느냐 이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G7에서 공동 성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2014년 이후에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례를 깨는 것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게 관례가 깨진다라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지금 보도가 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속내 특히 그 독일이나 일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 관계, 우방 관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속이 편치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경제 협력이나 예전에는 그냥 모이면 경제 협력, 다자 무역 뭐 이제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진실의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동안에 이제 정상 외교를 하면은 늘 좋은 덕담들 하고 실무선에서 이제 다 조율이 된 것들을 가서 사진 찍고 사인하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합의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주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던지기 때문에 이번 G7에서도 정상들이 만나서 거의 본론부터 아마 이야기들을 막 할 겁니다. 아마 이게 문이 닫히고 나면은. 예. 그랬을 때 이게 공동 성명이 안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공동 성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쪼개가지고 전체 정상들이 다 합의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각 뭐 분야별로 뭐 사이버 분야나 뭐 기후 분야나 뭐 하여튼 뭐 경제의 기본적인 분야 다른 분야들 분야별로 조금 뭐 메모식으로 다른 이제 각자의 성명들 뭐 이제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제 공동 성명 아니지만 각국의 성명들이나 아니면 분야별 성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외교적인 기술 조율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지금 본인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좋지 않는 것 때문에 이번에 G7에서 그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큰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강행을 하지 않을까,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던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게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국내 분위기를 이제 현지를 좀 보면은 예. 미국 그 국민들이 그 외교 문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물가 문제가 굉장히 네네. 심각하기 때문에 뭐 물가 문제, 그러니까 물가 문제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캐나다가 대폭 협조하기로 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그 직접적인 민생에 관련된 뉴스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른 무슨 뭐 그 다자 외교에서의 뭐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쉽게 트럼프의 국내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호재를 만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무엇보다 캐나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게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예. 아주 이제 뭐랄까요 속된 말로 그냥 화끈하게 좀 협조를 해줘야 될 건데 그리고 약달러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네네. 환율 문제까지 뭐 갑자기 협조를 해준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기는 힘들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G7에 가는 트럼프의 마음도 이제 속내도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LA에 주 방위군 2,000명을 이미 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고 또 해병대까지 네, 예. 7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왜일까요? 그 자기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캠페인 당시에 연 100만 명씩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임기 한 첫 100일 동안에 예. 매일 한 665명 정도 평균 이제 이렇게 추방을 좀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이거를 연 100만 명씩 하려면 하루에 한 3천 명씩은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미치기가 힘든 숫자들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LA 이쪽 지역에서 좀 아까 포커스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강력한 본보기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 방위군에 이어서 이제 해병대까지 투입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 불법 인해서 강경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이게 사태가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보면 미국이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는 LA 한인들도 있고 하니까 저기 보면 코리아타운도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 옛날에 또 LA 폭동에 또 아픈 그렇죠. 기억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 미국의 동부나 남부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거의 딴 나라 얘기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겠지만 시차도 한 3시간 나오고 비행기로 가도 4-5시간 걸리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방주의의 전통이 우리는 연방주의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예. 진짜 다른 나라 보듯이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내에선 지금 우리가 특별히 LA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예. 정말 관심이 있을지 그거는 또 다른 현지 분위기는 우리가 또 냉철하게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A 시장도 그렇고 LA 경찰국장도 그렇고 해병대 투입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접지 않으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가 평화적으로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당분간은 며칠간은 아마 조금 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예. 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방주의의 나라라서 연방 정부가 각 주에 개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최소화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 그런 시스템이 원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주 방위군과 그리고 해병대가 직접 연방 정부에 결정해가지고 예.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는 때 이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의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상할 수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예. 그런 일들인데도 지금 이제 강행이 막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는 자기가 질 수 없는 예. 이제 지금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런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 건데 여기서 이제 목적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뜻하지 않은 피해자들 예, 예. 나올까봐 이제 그게 인명 그러게요. 피해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위법이다. 그래서 네, 명령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체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가 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원래 민주당의 유력한 이렇게 차기 후보군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를 아주 공격하고 압박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아주 길을 팍 죽여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이렇게 승부수를 걸고 있지만 예. 이 정치란 게 보면 어쩌면 이런 기에 또 개빈 뉴섬이라고 하는 몸값이. 새로운 그 자기 적을 좀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되면 이 대립각 속에서 개빈 뉴섬이 이제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또 잘 해결이 된다면은 예. 개빈 뉴섬이 이제 서부에 이제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연방 정부를 이끌 지도자로 이제 크게 된다면은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는 다시 이제 선거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 공화당 정권을 이게 그 재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좀 맞이할 수도 있을 거고 개빈 뉴섬도 아마 그런 정치적 계산들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러나지 않는 이제 그 한판 승부가 이제 앞으로 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개빈 뉴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SNS로도 서로 설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게 그 뉴섬 주지사도 차기 대권은 무조건 거의 생각하는 행보일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 그 대선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제 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사임을 하면은 그 해리스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 놓고 싸웠던 몇몇 주자 중에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어쨌든 뭐 백인 남성이고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당시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제 지명으로 가다시피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네. 그 빈 공백 그걸 어쩌면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즐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예. 해결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이제 대권 행보에도 크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충분한 이제 장으로 활용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그 전에 어쨌든 큰 인명 피해 없이 좀 사태가 원만하게 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바람이 많이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그러니까 LA 폭동 당시 1992년 폭동 당시 한인 상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 좀 이따 사진이 나올 텐데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SNS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대통령 그 아들의 행동을 굉장히 화가 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극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럼 이거를 지금 뭐 문제되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지켜라라고 이제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저렇게 92년도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는 건데 예. 저게 이제 92년도 사진이라면 이때랑 상황이 완전히 이제 달라요. 예. 92년도에 그 흑인 로드니 킹에 대한 이제 백인 경찰들의 이제 구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흑인들이 분노를 하고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이제 한인 타운이 이제 피해를 입고 한 상황이고 그 당시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인 타운에만 한 4억 달러 정도 예. 피해가 집중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나 주 방위군들이나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저렇게 우리 교포분들이 자경단을 스스로 만들어서 예. 그때 활동을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저렇게까지 되도록 그럼 뭐 방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저렇게 해서 좀 지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인지 이제 그걸 묘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을 좀 남기다 보니까 그게 또 그러다 보니 또 트럼프의 또 장남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올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게 비꼬는 거냐라는 식으로 좀 해서 좀 비난하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인 같은 경우에는 LA 한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의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게
정말 그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LA의 이제 부지사와 LA 시장과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주방위군 들어오고 이제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못했던 건데 이제 그럼 또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가서 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건지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을 뭔가 좀 이렇게 소비하는 듯이 네. 즐기려는 듯이 하는 태도는 이제 좀 좋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휘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과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과거 트럼프 캠프에서 이걸 밈으로도 활용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일기 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만 기억하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역부족인 모습들이 좀 생길 겁니다. 이제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사람이 하시던 그 준대로 또 이게 대받는 네. 거잖아요. 이게 예. 시간이 계속 도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했던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좀 부메랑을 맞게 되는 상황 이제 이런 거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또 계속 또 얘기가 또 되겠죠. 일단 예. 나이 문제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저기 삼선 뭐 이야기들도 뭐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민주당 쪽에서는 더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더 이제 공격할 소재로 예. 앞으로도 10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뭐 계단 올라가다가 발 잘못 디딜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건강하셨으면 좋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 정대진 원조 한라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